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보니까 약간 좀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A형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게시판에 이제 천에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이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올 걸로 내심 기대를 했는데, 별로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한마디로 좀, 삐졌다. 이렇게. 제가 또 A형이거든요. 자, 게시판 사연 보겠습니다. 이 가뭄에 콩 나듯이 아주 그 단비 같은 우리 또 귀한 사연이 올라왔어요. 아이디 늘 그렇게님. 상장사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가치 투자라는 게 하락해도 싼 가격에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편안하게 매매하고 있다. 주의할 부분 짚어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가치주 투자의 매력을 참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 저평가된 주식들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면 오르는 대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느긋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화려한 테마주들, 독을 많이 품고 있는 화려한 독보석 같은 이런 그 테마주들은 급합니다.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스트레스 많아가지고요. 오래오래 투자할 수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계좌에 자산이 부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네,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오래오래 시간을 즐기면서 인내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한 인내는 쓰지만 대가는 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게 세상 이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상장사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우리 골판지 원지 업체 4개 한번 먼저 보면서 지난 시간 방송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퍼가 한 10배 이렇게 얘기되고 PBR이 1배 뭐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런데 PER 기준으로는 약 한 4배니까 한 2.5분의 1, PBR 기준으로는 3.3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저런 골판지 원지 업체 되겠습니다. 네, 저 4개 중에서도 누가 더 매력이 있고 누가 더 어디에 강점이 있고 뭐가 좀 취약하다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동일제지. PBR 엄청 낮네요. 그죠? 그런데 PER도 낮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아세아제지. 자기 자본이 5천억이 되고, 매출이 가장 많고, 그런 걸 또 점수 줄 수 있고, 신대양제지. 네. PBR이 가장 낮고, 그런데 저 회사의 또 강점 중에 하나는 배당 수익률이 짭짤하다는 거. 근데 얼마 전에 BW 발행한 거는 왜 그런지 또 한번 뜯어보셔야 되고. 수출 포장, 주가가 왜 안 꺾일까? 네, 이익률이 좋습니다. 우리 윤재식 PD가 탁탁 짚잖아요. 10% 됩니다, 10%. 이익률이 좋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렇게 싼 주식이 이제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는, 업종 중에는, 글쎄요, 없어요. 제가 싸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쌀 거냐, 앞으로 비싸질 거냐,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일단 싸다는 그 자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자, 그래서 제가 이 4개사하고 지난번에 그거 했죠. 기억나시죠? 게임 상장사 4개 대표적인 거. 유메이드, 컴투스, 게임부 이런 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엔터주 4개. YG, SM, 그 다음에, 그거 JYP, 그 다음에 키스트 4개. 그 4개씩 비교를 한 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간 비교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 게임 업종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고르면 되지, 뭔 이종간 비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 아닙니다. 1800개 상장사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간 비교를 꼭 한번 해주시는 게 고수 중에 고수다. 한두 개 업종만 본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투자자다. 이렇게 스스로 점수를 매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33분이네요. 골판지. 아까 그 4개사입니다. 4개사. 수출포장, 아세아, 동일, 신대양. PER이 4배가 안 돼요. PBR은 3분의 1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게임, 스마트폰 게임.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고점 대비 엄청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25배. PBR은 2.7배. 빠졌음에도 엔터는 더 심하죠. 엔터도
뭐 기고만자 기자실에서 너무 버블이다라고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여전히 50배 가까이 돼요. 저 PER이 뭐냐면요, 영업이익 곱하기 2배,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영업이익 곱하기 2배로 나눈 거예요. 이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PER을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배 가까이 된다는 거는 지금 시가총액이 향후 50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합쳐놓은 것에서 거래된다. 50년간의 이익 수준에서 거래된다. 50년 후에 엔터주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성장성 보고 달려간 거예요. PBR 3.65배. 자, 엔터주 많이 빠졌음에도 저렇다는 거예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 투자자분들은 게임 엔터주가 이제 반등하지 않겠느냐라고만 보고 있어요. 네. 자,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여러분 하이스코어하고 코스닥 열릴거게 종목하고 비교해 본 거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 똑같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YG엔터의 시가총액을 제가 맞추려다 보니까 이 골판지는 무려 6개 상장사가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YG엔터라는 별종 업종의 대표주죠. 대표주 중에 하나. SMYG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이 골판지 회사들을 대표하는 6개를 다 더했어요. 시가총액을. 그랬더니 시가총액이 비슷한 거예요. YG 하나하고 저 나머지 6개 골판지하고 시가총액이 똑같습니다. 더해보면. 나중에 표로 보겠습니다. 자, 저 보셨죠? 자, 영업이익이 118억. 근데 수출포장 하나만 해도 137억이에요. 여러분, 저 수출포장 아세아, 동일, 신대양, 삼보, 대림 공장 하나 가보세요. 혀가 나옵니다. 혼이 빠져. 네. YG엔터 뭐가 있습니까? 연예인 몇 명 데리고 있는 거죠. 자, 저 6개하고 YG엔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다시 보기 통해서 꼭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신신당부 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6개 제조업체를 합쳤더니 시가총액은 YG엔터랑 똑같아요. 이게 이틀 전 기준입니다. 네, 어제 오늘 YG가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YG가 시가총액이 훨씬 더 많아졌겠죠. 시가총액은 아까 그 어마어마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6개 제지업체를 합친 거하고 YG 시가총액 하나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기 자본, 순 자산은 어떻습니까? 몇 배 차이 납니까? 16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순 자산이 16배 차이가 납니다. PER 4, 5, 20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PBR 17배, 16배, 17배 차이가 납니다. 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6개의 밸류에이션과 시가총액과 PER, PBR과 YG엔터의 PER, PBR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이전에 하이스코어와 코스닥 17개 상장사를 비교해봤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집니다. 어떻게 갈지를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시면 참 저는 더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저거 계산하려면 눈이 아파요. 눈이 막 진짜. 우리 이거 계산하는데 김지혜 씨가 막 진짜 눈에 안약 넣으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엔터주만 하면 안 되고, 자, 게임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주. 위메이드하고 비교해 볼 텐데요. 위메이드 시가총액은 8,300억입니다. 이틀 전 기준이에요. 그래서 8,000억, 300억을 만들려 봤더니, 제조업체가 몇 개가 필요하냐? 이제 6개가 아니라 8개가 필요합니다. 자, 8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기했던 4개하고, 대림, 대영, 삼보, 대림. 저 8개면요, 웬만한 그 골판지 업체가 다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마어마한 박스 제품들은, 박스 종이들은 저 8개 업체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박스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박스 없이? 요새 전자상거래 보세요. 다 포장돼서 갑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꼭 보세요. 자, 삼부판지 요새 주가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있죠? PBR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0.26 가장 낮더라고요. PER 3.8배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회사들은 올라도 어때요? 올라도 마음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아, 올랐는데도 뭐 PBR이 0.3이 안 돼. 그거 어쩌란 말이야, 이거. 편한 거예요. 편합니다. 오늘 사모판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나중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식 잘 안 봐요. 정말 숫자만 봅니다. 숫자만 보는 거예요. 숫자만. 자, 저 8개 시가총액을 다 합쳤더니 얼마냐? 자, 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더하기 빼기는 엑셀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더할 수 있는 겁니다. 저 8개를. 엑셀로 쫙. 네, 계산기로는 못 하겠죠. 자, 8개를 다 더했더니 시가총액이 8,020억.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목마르네요. 네. 자, 물 한 번 마시고. 자, 위메이드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8,300억입니다. 대한민국 골판지 원지하고 판지를 다 만들어내는 8개 상장사를 합친 것보다 위메이드라는 그 스마트폰 게임 회사 하나의 시가총액이 더 큰 거예요. 저런 시가총액을 누가 만들고 있냐? 우리나라 기관투자가 개인 투자가들이 만들고 있어요. 씁쓸하지 않습니까? 자, 순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2조 700억 대 3,500억입니다. 37에 21. 거의 7배, 그러니까 가까운 거예요. 자, PER 5배 되는데요. 아까 보니까 뭐가 PER이 높았더라? 좀 작은 업체들. 대형 포장이 PER이, 좀 작은 업체인데, 19배가 나오면서 평균적으로 PER이 푹 뛴 거예요. 8개 제지업체. 저 단순 평균하니까. 8로 나누니까 가중치를 안 더하고 단순하게 이제 평균했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6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배 차이 나는 거예요. PER이. 이익 기준으로 6배 차이가 나고 자산 기준으로는 46에 24. 역시 6배 차이가 납니다. 저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가 있더라.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꼭 한번 거쳐 주시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섭외가 이렇게 여의치 않을 때 좀 이렇게 탐험이 부득불 길어지는 때가 있는데 이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맛보기로 자 코스닥 기업 17개하고 17개 맞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 2, 18, 17개 맞습니다. 현대하이스크하고 비교 9월 12일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개 보겠습니다. 17개. 17개의 자기 자본은 이제 수정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저건 뭐 반기, 분기, 1년 단위로 이제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자, 2조 좀 안 되죠. 순자산이 시가총액은 7조 1200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6월 달에 할 때는 저게 8조 넘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서 저 17개가 현황이 그렇고 자, 쭉 보겠습니다. 얼마나 6월 5일 대비 많이 빠졌는지 쭉 보겠습니다. 우리 김지혜 앵커, 네, 그 다음에 박근영 작가님, 박근영 작가가 아니라 박진영 작가님, 네, 오보가 나가지고 수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진영 작가님, 고생을 많이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이스코어하고 17개 기업하고 처음 비교했던 게 6월 5일이에요. 그때부터 빠졌어요, 저렇게 많이. 40%, 30%, 35%. 대단한 우리 기고만장 계좌실 아닙니까? 진짜 17개 중에 오른 게 하나도 없네요. 오른 게. 9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웬만한 회사들이 30% 넘게 빠졌어요. 무지 많이 빠진 겁니다, 진짜. 우리 방송만 봤더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제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 16일 대비 보겠습니다. 이제 한 달 전쯤 되니까 이제는 조금 다른 거죠. 오른 기업도 있고. 네, 보겠습니다. 젠백스, SEM.
요새 이제 엔터주들이 좀 오르더라고요. 예, 뭐 4분기에 뭐 연예인들이 또 활약을 한다. 게임주들도 요새 조금 오릅니다. 뭐 좀 워낙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으로. 자, 그런데 자 이제 하이스코어랑 한번 대등소이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첫 비교를 했습니다. 하이스코어하고 코스닥 17개 기업. 인기가 많은 17개 기업하고 하이스코어하고 6월 5일 날 첫 비교를 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3개월이 지났는데 하이스코어는 그 이후로 32%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17개 기업들은 16.57%가 빠졌습니다. 8월 16일 대비해서도 하이스코어는 16%가 올랐는데 17개 기업은 코스닥 기업, 인기 많은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테마주들 4%가 빠졌어요. 9월 4일 대비 하이스코어가 8% 올랐지만 1.4%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 왜 이렇게 네 자랑만 하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숫자로만 그냥 무덤덤하게 숫자로만 비교해 준 겁니다. 숫자로만 무덤덤하게. 저 말씀을 듣지 마시고 저 숫자를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저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물론 앞으로 단기적으로는요. 많이 빠졌으니까 뭐 기술적 리바운딩 같은 것도 하잖아요. 리바운딩. 우리 차트리스트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술적 반등 이런 거. 자, 하지만 추세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자, 오늘 종목탐험 스페셜 마지막 보너스입니다. 마지막 보너스. 요즘 인기 많은 굴뚝주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뭐냐? 칙칙한 페인트주들. 페인트. 건설 산업에 들어가고 조선 산업에 들어가고 건설 조선 얼마나 산업이 안 좋습니까?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는데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는 거는 KCC가 거의 잡고 있죠. 관계사니까. 그래서 기고만장 기자실은 옛날부터 KCC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KCC 장기적으로 많이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30만 원대에서 지금 40만 원 중반대까지. 자, 그런데 이 페인트주들이 요새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르고 있느냐? 스마트폰, 그다음에 그 아이패드, 그다음에 그 갤럭시 노트 요런데 그 페인트, 특수 페인트가 들어간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성장성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주가가 오르니까 나중에. 자, 기고만장 기자실에서는 또 4개의 페인트 회사를 자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골판지와 똑같이 칙칙하지만 요즘은 인기 많은 굴뚝주가 된 페인트. 기고만장 기자실에서는 저 중에서 2개 회사를 얘기했었어요. 건설화학과 노르페인트. 건설화학은 제비표 페인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삼화페인트 BW 발행하면서 일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제가 저거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 네, 삼화페인트. 제가 김장현 대표하고도 옛날에는 한때 많이 친분이 있었는데 방송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BW를 이대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신주 이수권을 나랑 상의도 없이 일대주주만 가져가니까 열받아 죽겠다 해가지고 네, BW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자, 삼화페인트 최근에 올랐어요. 건설화학도 꾸준하게 올랐고 조항페인트도 이제 테마주를 엮어가지고 노르페인트도 테마주를 엮어가지고 올랐습니다. 삼화페인트 단기간에 100%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뽑은 PER이 6배, PBR이 이제 1배를 넘었습니다. 100% 넘었는데 1배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는 0.5배가 되었다. 칙칙한 굴뚝주. 그런데 PBR이 1배를 넘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샤방샤방한 굴뚝주. 스마트폰에도 제품을 페인트를 납품하는 성장주로 둔갑을 하고 있는 이런 상당히 재미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관심을 가져라고 얘기했던 건설화학 최근에도 많이 올랐나 모르겠어요. 제가 다 못 챙겨가지고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페인트주가 또 빠지더라고요, 모처럼. 근데 보니까 네, 건설화학 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게 주봉인데 계속 올랐네요, 진짜.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니까 어때요? PBR이 0.5, PER이 4.8밖에 안 됩니다. 자, 저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0.5고 PER이 4.78이 7,9고.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는 얼마나 쌌다는 거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에휴, 페인트주 뭐가 있어. 그 칙칙한 페인트주. 건설 경기 안 좋은데 뭐 있어? 라고 외면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르니까 이제부터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 벌 수 있나요? 없나요? 오를 때 관심 가지면. 벌 수도 있지만 가능성,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됩니다.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르게 되면요, 불안해져요. 쫓기게 되고, 빠질까? 근데 오르기 전에 PBR이 0.3, 뭐 0.2, 이럴 때 사면, 빠져가지고 0.2가 됐어. 0.3이 0.2가 됐어요. 얼마나 마음 푹 놓고, 아까 우리 저 아이디 게시판에 올려주셨잖아요. 빠지면 마음 푹 놓고 살 수 있다고 더. 자, 이 페인트 4개 사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첫 탐험 때 말씀드린 이 골판지 원지 4개 사하고, 이종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재미난 숫자가 나오는지. 자, 삼화, 건설화학, 조광, 노루. 제가 노루 페인트는 IR 담당자 만나가지고 그 넥타이도 한 개 제가 선물을 받았었는데 넥타이 무늬를 보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가져올게요. 노루라는 글자가 수천 개가 있더라고요, 넥타이에.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 이거 할 줄 알았으면 가져왔을 텐데 그만큼 이 방송이 실시간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리 소품 준비가 좀 서툴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인답지 않은 미흡한 준비에 사과 말씀드리고 자, 다음 시간에 노루 페인트 넥타이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노루 4개에서 합계, 노루 포함해서 합쳤더니 5.73 PBR 0.68 나옵니다. 근데 아까 골판지 원지 4개사 신대양, 동일, 아세아, 수출포장 0.3 나오고 3.99가 나옵니다. 자, 어디가 싸고 어디가 더 안전한지 향후 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 다 따져보시면서 주말 동안에 비도 온다고 하니까 댁에서 아드님들하고 아들아 이 표를 봐라. 어떤 게 더 좋을까? 한번 상식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